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결국 중동 국가들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 터키와 군사협정을 서둘러 체결한 것입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업무에 만족하는 미국인은 단 33%에 불과합니다. 반면 64%는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다수는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펜타곤이 군사주둔을 페르시아만에서 축소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란에서 더 멀리 물러나는 조치입니다. 전쟁이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취약성을 드러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바로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는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나중에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실시된 최신 사회학 설문조사의 수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4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 즉 33%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64%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같은 달에 실시된 더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5%였으니 지지율이 주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신뢰도 수준은 도널드가 2017년 12월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기록했던 역사적 최저치와 같아졌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휘발유 가격 급등은 미국 가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있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선거 전망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화당 전체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 지경까지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로이터, 입소스의 8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반대였죠. 민주당은 좀 더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공화당은 순수한 자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경제는 공화당이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공화당이 너무 엉망으로 운영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맞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를 추적해 볼 겁니다. 7월 17일 C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0%의 지지와 59%의 비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정치 경력 전체를 통틀어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즉, 경제의 한정에서 40%가 지지했고 59%가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월 23일 에머선 칼리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39%대 5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의회 투표 종합 지지율에서 11포인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7월 30일에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분석가 네이트 실버의 트래커에서는 순 지지율이 거의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임기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APA-NORG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게 겨우 33%만을 주었습니다. 이미 8월 7일부터 10일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여론조사에서는 35%대 5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0명의 미정 응답자가 있는 상황에서 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42명의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오직 22명만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13일까지 별도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33%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종합 지지율에서 8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8월 19일이 되었고 트럼프의 33% 지지율은 이제 새로운 상수처럼 굳어졌습니다.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이런 통계에 대한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6월에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 소셜에 대문자로 아주 크게 썼습니다. 그의 실제 대중적 지지는 사실상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지 최저치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도 그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왜 진짜 지지율, 거짓 언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지지율은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한 그 추세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중 여러 시설이 피해를 입은 이후 페르시아만에서의 군사 주둔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미군 중앙사령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향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손상된 기지를 복구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말 전투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형태로 기지를 복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국방장관 피터 헥셋의 공식 지시는 아니지만 펜타곤 관계자들은 일부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사기지는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어떤 기지는 재구성하며 일부 병력은 아예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일부 미군과 기지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란보다 더 서쪽,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취약성을 보여주었고 이란의 주요 미사일 사거리에서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무엇이 걸려있는지 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 4만 명의 미군이 중동 전역에 약 20개의 군사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있는 가장 큰 시설들에는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 함대 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워싱턴은 수천 명의 해군과 함께 수십 척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이 지역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존재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이미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수백일이나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대부분의 병력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곳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서 전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건 글쎄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뿐입니다. 트럼프의 가능성 있는 철수의 결과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워싱턴이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실제 위험을 고려해 병력 배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기지들은 오래전에 배치됐고 아마 그때는 위험 요소가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는 예전엔 그런 미사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생겼으니 어쩌면 그 기지들을 조금 옮기는 게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는 이란 자체에서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테헤란은 오랫동안 미국군의 지역 철수를 요구해왔고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실제로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기지의 축소나 이동은 미국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자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의 후퇴는 동맹국들을 이란의 잠재적인 새로운 공격에 홀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내부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는 쪽과 전 세계에서 기지를 모두 철수하고 미국에만 집중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주장하는 고립주의 진영 사이의 대립입니다. 미국이 최우선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의 교착 상태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상호 이해각서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자는 생각을 계속 밝히고 있으며 즉 이론적으로 해협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 계획자들이
이란 미사일 사거리에서 물러나는 물리적 후퇴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바로 그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과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대중의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름 내내 여러 독립적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향을 함께 지켜봤죠. 한편 군 지도부는 페르시아만 최전방에서의 철수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실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 후퇴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퍼센트포인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란 미사일로부터 기지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킬로미터로 측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후퇴 모두 같은 미완의 인기 없는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그 전쟁이 매우 인기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계속됩니다.